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부사는 바로 이 이샹이라는 부사입니다. 이 이샹이라는 부사의 뜻은 근간, 최근, 지난, 한때, 줄곧, 내내, 종래, 원래 뭐 이런 뜻이 사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위에 두 개 뜻, 최근, 지난, 한때 이 뜻은 부사 뜻이 아니고 바로 명사, 바로 시간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줄곧, 내내 이럴 때는 바로 뭡니까? 바로 부사 뜻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샹이 시간 명사 혹은 부사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 요즘 바쁘니? 자, 바로 뭡니까? 근간, 최근 뭐 이런 뜻입니다. 바로 뭡니까? 최근 이러면 무슨 뜻이죠? 바로 시간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이샹 같은 경우가 시간 명사일 때 이럴 때는 자주 앞에다가 쯔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쯔 이샹 이런 식으로 많이 써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너, 니 바쁘니 안 바쁘니 망부망 이러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 쯔 이샹 망부망 읽어보겠습니다. 니 쯔 이샹 망부망 한 번 더. 니 쯔 이샹 망부망 좋습니다. 자, 이 쯔를 왜 써야 되느냐? 만약에 이 쯔를 쓰지 않았을 때 니 이샹 망부망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면요. 니 이샹 망부망 이랬을 때 느낌은 너 줄곧 바빴니? 요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땐 바로 뭡니까? 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별을 하기 위해서 这一项 요런 형태로 써주시면 되세요. 바로 보시면요. 这一项 같은 경우 바로 너 요즘 너 최근에 바빴니? 그래서 이것은 这一项 대신 最近을 쓰셔도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最近忙不忙? 한 번 더. 你最近忙不忙?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샹은 바로 명사로서 바로 시간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요즘 어머니의 기억력이 더 안 좋아졌어. 역시 바로 뭡니까? 최근이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这一项 어머니의 기억력 바로 뭡니까? 마더 지싱 이러시면 되겠죠. 바로 지싱 같은 경우가 바로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마마더 지싱 혹은 줄여서 마더 지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좋다, 不好 더 안 좋아졌다, 更不好 이해가시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一项骂的记性更不好了 한 번 더. 这一项骂的记性更不好了 좋습니다. 역시 보시면요.这一项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시간 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这一项 대신 뭘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最近을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最近骂的记性更不好了 한 번 더. 最近骂的记性更不好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샹 같은 경우는 시간 명사로서 바로 뭡니까? 最近의 뜻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这라는 이 대명사와 같이 이렇게 호응해서 쓰인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베이징으로 출장을 갔었어. 자, 바로 뭡니까? 지난 한때, 그 어떤 한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럴 때는 보시면요. 과거의 어떤 한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다가 방금 우리는 최근 할 때 뭘 썼습니까? 这一项을 썼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前一项 요런 형태를 써주시면 가장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前一项 그 다음에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베이징 가서 뭘 했죠? 出差了 그렇죠.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前一项去北京出差了 한 번 더. 他前一项去北京出差了 좋습니다. 보시면요. 前一项 같은 경우는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前段时间 이런 형태 前段时间 바로 뭡니까? 시간상 바로 이 시간 같은 경우는 명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단어 바로 前一段时间前段时间 이런 형태의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前段时间去北京出差了 한 번 더. 他前段时间去北京出差了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시향은 바로 지난 한때 바로 그 과거의 일정한 어떤 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한동안 나는 몸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어. 역시 지난 한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前一项 나는 몸이 좋지 않았다. 자, 바로 뭡니까? 주술술 문장을 쓰면 되겠죠. 어떻게 말합니까? 我身体不太好 그렇죠. 자,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最近好多了 읽어보겠습니다. 前一项我身体不太好最近好多了 한 번 더. 前一项我身体不太好最近好多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前一项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 바로 前段时间 요 형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前段时间我身体不太好最近好多了 한 번 더. 前段时间我身体不太好最近好多了 좋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는 이제껏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자, 이번에는 줄곧 내내라는 부사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타 이제껏 줄곧 여태까지 그래서 이샹 그 다음 뭐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没说过谎 읽어보겠습니다. 他一向没说过谎 한 번 더. 他一向没说过谎 좋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이 이상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저 이상 같은 경우는 다른 부사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从来라는 부사가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从来没说过谎 한 번 더. 他从来没说过谎 좋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 从来에서 이 라이를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他从没说过谎 이렇게 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일하는 게 항상 진지하다. 역시 줄곧 내내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는 일을 하다. 그는 일을 한다. 어떻게 말합니까? 他办事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바로 이 他办事라는 이 주어수로 목적어 구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他办事 그 다음에 항상 줄곧 내내 이상 어떻습니까? 都很认真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办事一向都很认真 한 번 더. 他办事一向都很认真 좋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상은 바로 뭘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从来 같은 경우는 많이 부정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从来没 从来不 이런 형태 부정문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从来보다는 一直 바로 줄곧이라는 뜻이 있죠. 바로 一直라는 부사를 쓰시면 더 낫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办事一直都很认真 한 번 더. 他办事一直都很认真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시향을 가지고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 요즘 바쁘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这一项忙不忙? 한 번 더. 你这一项忙不忙?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这一项 대신 最近을 넣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最近忙不忙? 한 번 더. 你最近忙不忙?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요즘 어머니의 기억력이 더 안 좋아졌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一项妈的记性更不好了 한 번 더.
这一项骂的记性更不好了 좋습니다. 이번에는 这一项을 最近으로 바꾸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最近骂的记性更不好了 한 번 더. 最近骂的记性更不好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베이징으로 출장을 갔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前一项去北京出差了 한 번 더. 他前一项去北京出差了 좋습니다. 이번에는 前一项을 前段时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前段时间去北京出差了 한 번 더. 他前段时间去北京出差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한동안 나는 몸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前一项我身体不太好最近好多了 한 번 더. 前一项我身体不太好最近好多了 좋습니다. 前一项을 前段时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前段时间我身体不太好最近好多了 한 번 더. 前段时间我身体不太好最近好多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이제껏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一向没说过谎 한 번 더. 他一向没说过谎 좋습니다. 이 이상을 从来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他从来没说过谎 한 번 더. 他从来没说过谎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일하는 게 항상 진지하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办事一向都很认真 한 번 더. 他办事一向都很认真 좋습니다. 자, 이 이상을 이즈로 바꾸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办事一直都很认真 한 번 더. 他办事一直都很认真 좋습니다. 이렇게 부사 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부사는 바로 이 총부라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이 총부를 배우면서 우리는 같이 총매이도 같이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부와 총매이는 모두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총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하지 않았다, 뭐뭐 하고 싶지 않다, 뭐뭐 하기를 원치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저 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메이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총메이 같은 경우는 역시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총메이 뒤에 오는 동사 뒤에는 자주 동태조사 꾸어를 같이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총부와 총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는 지금까지 이 일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없다. 바로 이 총부와 총매에 대한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일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그 다음에 고려하다.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카오리가 있죠. 그래서 총부 카오리 이러면은 고려하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요? 这件事的后果. 자, 읽어보겠습니다. 他从不考虑这件事的后果. 한 번 더. 他从不考虑这件事的后果. 좋습니다. 보시면요, 문장 끝에 오는 이后果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바로 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총부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现在의 루츠란 뜻으로 지금 또 여전히 이러하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는 지금까지 이 일의 결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고려해 본 적이 없다. 역시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뭡니까? 종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종매 가오리 꾸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타 종매 가오리 꾸어 这件事的后果. 한 번 더. 타 종매 가오리 꾸어 这件事的后果.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과거에는 이랬다.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이런지 아니면은 좀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 총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러하다는 뜻이 있는 거고, 종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른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종매가 오면 뒤에 보시면 이 가오리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동태조사 꾸어가 와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초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았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我从不抽烟 읽어보겠습니다. 我从不抽烟 한 번 더. 我从不抽烟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총부를 쓰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하지 않는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종매 써도 되겠습니까? 또 볼까요? 我从没抽烟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안 되죠? 우리는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종매가 오면은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동태조사 꾸어가 와야 된다. 그러면은 我从没抽烟过 됩니까?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이 초연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동사와 목적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사 바로 뭐죠? 초라는 이 동사 뒤에 꾸어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从没抽过烟 한 번 더. 我从没抽过烟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매가 오면은 뒤에는 뭘 넣는다? 동태조사 꾸어를 넣는다. 그러면 이것의 느낌 어떻습니까? 나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 나는 여태까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담배를 피고 있거나 혹은 피고 있지 않거나 그건 알 수가 없다.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지만 과거에 나는 어땠다? 담배를 피지 않았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태껏 이런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역시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없다란 뜻입니다. 나는 좋아하다 喜欢 그러면 좋아하지 않았다 从不喜欢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과 교제하다. 교제하다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打交道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跟这种人打交道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从不喜欢跟这种人打交道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我从不喜欢跟这种人打交道 좋습니다. 좀 이 문장도 역시 바로 뭡니까? 매일을 넣으면 되겠죠. 매일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喜欢 뒤에는 뭘 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꾸어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从没喜欢过跟这种人打交道 좋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我从没喜欢过跟这种人打交道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태껏 이런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지금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나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 역시 뭐뭐 한 적이 없다란 뜻입니다. 이런 일, 这种事, 그렇죠. 나는 我 이전에 以前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보다가 뭐죠? 듣다는 팅입니다. 들어보다 이러면요. 누가 말하는 것을 듣다가 되겠죠. 그래서 팅슈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종매와 종불 다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팅 같은 경우는 내 의지에 의해서 듣는 거지만 팅슈어 같은 경우 뭡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게 그냥 들려서 듣는 겁니다.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장들은 바로 종매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种事我以前从没听说过. 한 번 더. 这种事我以前从没听说过. 좋습니다. 이렇게 从没听说过. 근데 여기다가 从不听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 听说 같은 경우는 내 의지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뿌가 들어왔을 때 뿌의 이 기본 부정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내 의지가 들어간 부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팅슈어 같은 경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말하는 게 그냥 들려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저 종 같은 경우는 무슨 뜻입니까? 저 종 자체는 부사로서 여태껏 뭐 요렇게 식으로 번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 저 종은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종라이. 우리 여러분들 종라이라는 부사 안 쓸 겁니다. 종라이 메, 종라이 뿌. 여기서 오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일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从不考虑这件事的后果. 한 번 더. 他从不考虑这件事的后果.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일의 결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从没考虑过这件事的后果. 한 번 더. 他从没考虑过这件事的后果.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从不抽烟. 한 번 더. 我从不抽烟. 좋습니다. 从没 넣겠습니다. 我从没抽过烟. 한 번 더. 我从没抽过烟.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여태껏 이런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从不喜欢跟这种人打交道. 한 번 더. 我从不喜欢跟这种人打交道. 좋습니다. 从没 넣겠습니다. 我从没喜欢过跟这种人打交道. 한 번 더. 我从没喜欢过跟这种人打交道.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나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种事我以前从没听说过. 한 번 더. 这种事我以前从没听说过.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부와 종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부사는 바로 이 뿌더뿌라는 부사입니다. 이 뿌더뿌라는 부사는 바로 무슨 뜻이죠?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다른 선택 없이 이렇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이 뿌더뿌라는 부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 뿌더뿌를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我们 이제 现在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돕다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帮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서로는 뭐죠? 互相帮助 이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부사를 넣습니다. 뭘 넣죠? 그렇죠. 바로 不的 不를 넣으면 되겠죠. 읽어보십니다. 现在我们不得不互相帮助 한 번 더. 现在我们不得不互相帮助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는 不得不 바로 뭡니까?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뭘요?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선택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 不得不 같은 경우는 회화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부사입니다. 참고하시면서 계속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너무 늦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겠어. 역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바로 인웨이 수어의 관계겠죠. 인웨이 수어이라는 이런 접속사는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인웨이만 써도 되고 수어이만 써도 되고 혹은 인웨이 수어이 둘 다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인웨이太晚了 우리는 我们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택시를 타야지만 집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坐公共坐出租 너무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택시는 어떻게 타는 겁니까? 손을 탁 흔들면 되겠죠. 그래서 打车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打车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回家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것은 바로 연동문이 되는 겁니다. 打车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回家를 할 수 있겠지. 연동문에서 상어의 위치는 어딥니까? 부사는 100% 상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打车 바로 打 앞에 不得不打车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因为太晚了我们不得不打车回家 한 번 더. 因为太晚了我们不得不打车回家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不得不 같은 경우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을 나타낼 때 이 不得不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회사가 경제적 난관에 부딪혀서 부득이하게 문을 닫았다. 역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회사가 公司 경제적 난관, 经济困难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맞닥뜨렸다. 닿았다. 어떻게 합니까? 遇到 그렇습니다. 그래서 公司遇到了经济困难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关门了 어떻게 해요? 不得不关门了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公司遇到了经济困难不得不关门了 한 번 더. 公司遇到了经济困难不得不关门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不得不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선택이 없는 겁니다. 경제적 난관에 부딪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았겠죠.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갔어. 역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들이 가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갔어. 어떻게 말합니까? 因为他们不想去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不得不我去 읽어보겠습니다. 因为他们不想去不得不我去 됩니까, 여러분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안 되죠?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만 이 不得不라는 이 부사 같은 경우는 주어 앞에 올 수가 없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의외로 왜 말을 많이 하냐면은 우리말의 그 느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갔어. 이러니까 不得不我去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다? 틀렸다. 바로 이것은 모국어에서 오는 오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因为他们不想去我不得不去 한 번 더. 因为他们不想去我不得不去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不得不는 문장 앞에 올 수가 없다. 아, 그럼 나는 문장 앞에 놓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不得不랑 똑같이 쓰이는 게 있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只好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因为他们不想去只好我去 한 번 더. 因为他们不想去只好我去 이런 식으로 이 只好 같은 경우 문장 앞에 혹은 주어 수로 사이에 모두 올 수가 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차를 구하지 못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갈 수가 없어. 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바로 선택사항이 없는 겁니다. 차를 구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차를 구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합니까? 因为没找到车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今天 가다, 취, 못 가다, 不去 그래서 不得不不去 읽어보십니다. 因为没找到车今天不得不不去 한 번 더. 因为没找到车今天不得不不去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안 됩니까? 不得不우리 앞에서 우린 배웠습니다. 不得不는 주어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는 주어가 있습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를 하면은 我们今天不得不不去 이렇게 되겠죠.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不得不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뭡니까? 문장 앞에 바로 주어 앞에 올 수가 없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뭡니까? 부정문에는 쓸 수가 없다. 不得不不去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不得不는 바로 부정문에는 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只好로 바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因为没找到车今天只好不去 한 번 더. 因为没找到车今天只好不去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不得不 같은 경우는 주어 앞에 올 수가 없고 부정문에 쓸 수가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不得不는 회화상에서 많이 쓰는 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제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现在我们不得不互相帮助 한 번 더. 现在我们不得不互相帮助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겠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因为太晚了我们不得不打车回家 한 번 더. 因为太晚了我们不得不打车回家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회사가 경제적 난관에 부딪혀서 부득이하게 문을 닫았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公司遇到了经济困难不得不关门了 한 번 더. 公司遇到了经济困难不得不关门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갔어.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因为他们不想去我不得不去 한 번 더. 因为他们不想去我不得不去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차를 구하지 못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갈 수가 없어.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因为没找到车今天只好不去 한 번 더. 因为没找到车今天只好不去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不得不와 只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부사는 바로 이 qianwan이라는 부사입니다. 이 qianwan이라는 부사는 반드시 절대로 꼭 제발이라는 뜻으로 어떤 것을 거듭 부탁할 때, 어떤 것을 거듭 당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오늘은 이것의 특징과 이 qianwan과 이 띵의 용법상의 그 대비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잘 담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
그렇습니다. 바로 반드시 절대로 꼭 제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千万 같은 경우는 거듭 부탁할 때 쓰는 말로 부정의 의미에서는 비에 不能不要 등과 함께 쓰입니다. 자, 본문 보실까요? 돈을 잘 담아. 자, 빠점을 써보겠습니다. 把钱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담다, 넣다,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쭈앙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빠자문이 오면 동사들이 뭐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기타 성분이 와야 된다. 그래서 把钱 쭈앙, 하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잃어버리다, 띄우, 잃어버리지 마, 别丢了.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千万别丢了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要把钱赚好千万别丢了. 한 번 더. 要把钱赚好千万别丢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千万 같은 경우는 거듭 부탁할 때 쓰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는 술을 적지 않게 마셨으니 절대 운전하지 마. 자, 바로 千万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千万 같은 경우는 1인칭 주어에는 쓰지 않습니다. 1인칭 주어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워가 되겠죠. 이 워에는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워 외 2인칭은 뭐죠? 니가 되겠죠. 그럼 3인칭은 뭡니까? 타나 혹은 뭐 철수, 영희 이런 식으로 이름들은 바로 3인칭이 되겠죠. 자, 너는 술을 적지 않게 마셨으니 너는 술을 적지 않게 마셨다. 어떻게 말합니까? 你喝了 술, 你喝了酒 어떤 술입니까? 적지 않은 술. 그래서 不少酒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你喝了不少酒 그 다음에 운전하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카이처 그렇습니다. 어떻게 카이처? 不要开车 어떻게 해요? 千万不要开车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喝了不少酒千万不要开车 한 번 더. 你喝了不少酒千万不要开车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千万이 부정의 의미로 오면은 바로 뭐가 같이 쓰인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别不能不要 등이 같이 쓰인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절대 그가 알게 해서는 안 돼. 자, 방금 우리는 배웠습니다. 千万의 특징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1인칭 주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절대 그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보시면요.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 일은 되는 겁니다. 이 일, 这件事情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 형태는 그가 안다. 어떻게 말합니까? 他知道입니다. 他가 知道하게 하면 안 돼. 他가 知道하게 시키면 안 돼.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랑을 쓰시면 되겠죠. 让他知道 이러면은 그가 알게 시키다, 알게 하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가 알게 해서는 안 돼.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不能让他知道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절대 바로 뭡니까? 이 千万 같은 경우는 부사입니다. 부사의 위치는 어디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사 앞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랑이라는 동사도 있고 知道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어디에 와야 됩니까? 他千万知道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바로 뭡니까? 겸어문이나 연동문에서 이 千万 바로 상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 동사 앞입니다. 바로 겸어문에서는 사역동사 앞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千万不能让他知道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件事情千万不能让他知道 한 번 더. 这件事情千万不能让他知道 좋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니를 넣으면 되겠죠. 너는 이 일을 그가 알게 하면 안 돼. 자, 이때 니를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형태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술술 문장입니다. 그래서 这件事情은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수로는요. 수로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千万不能让他知道가 되는 겁니다. 누가요? 니. 千万不能让他知道 이렇게 해서 니 같은 경우는 바로 千万 앞에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这件事情은 주어가 되고 수로는 니 千万
不能让他知道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니를 생략을 했습니다. 왜? 대화체일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의 문장 그냥 문장이 하나만 있지만 이 형태의 문장은 실제로 뭡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나는 반드시 귀국할 거야. 자, 첸완과 이띵의 용법 대비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这寒假 나는 我 반드시 千万回国 읽어보십니다. 这寒假我千万回国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죠 여러분들? 왜 안 됩니까? 자, 우리는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첸완 같은 경우는 1인칭 주어에서는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원은 바로 뭡니까? 1인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띵 같은 경우는 1인칭, 2인칭, 3인칭 이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쓸 수가 있지만은 이 첸완 같은 경우는 1인칭에는 쓰지 못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첸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이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寒假我一定回国 한 번 더. 这寒假我一定回国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의 중국어 실력은 일정한 향상이 있어. 자, 첸완과 이띵의 용법에서 이띵은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로 쓸 수 있다는 건 바로 뭡니까? 한정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첸완은 부사 뜻밖에 없습니다. 이띵이 형용사일 때 일정하다, 뭐 고정적이다, 뭐 그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향상, 그래서 이띵더提高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的汉语水平有了一定的提高 한 번 더. 他的汉语水平有了一定的提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첸완 같은 경우는 부사기 때문에 사형으로만 쓰입니다. 그렇지만 이띵은 형용사 뜻도 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한정어로도 쓰일 수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잘 담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要把钱赚好千万别丢了 한 번 더. 要把钱赚好千万别丢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술을 적지 않게 마셨으니 절대 운전하지 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喝了不少酒千万不要开车 한 번 더. 你喝了不少酒千万不要开车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절대 그가 알게 해서는 안 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件事情千万不能让他知道 한 번 더. 这件事情千万不能让他知道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나는 반드시 귀국할 거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寒假我一定回国 한 번 더. 这寒假我一定回国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의 중국어 실력은 일정한 향상이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的汉语水平有了一定的提高 한 번 더. 他的汉语水平有了一定的提高 좋습니다. 이렇게 부사 첸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부사는 바로 이 순빈이라는 부사입니다. 이 순빈이라는 부사는 뭐뭐 하는 김에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예, 오늘은 이 순비엔의 특징과 번역상의 오류, 그 다음에 번역에서 오는 그 느낌, 그 다음에 고정 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 은행에 가는 김에 커피 좀 사와. 그렇습니다. 바로 뭐뭐 하는 김에라는 뜻으로 쓰이죠. 자, 이
순비에는 번역은 뭐뭐 하는 김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느낌은 어떠냐면요. 주어가 주요하게 A를 하는데 시간이 있거나 혹은 여유가 있다면은 B를 해라 혹은 B를 해달라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순비엔의 위치는 어디냐면 본문에서 두 번째 문장 수로 앞에 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비엔의 위치는 어디다? 본문에서 두 번째 문장 수로 앞에 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요. 너 은행에 가는 김에 이렇게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은행에 가는 겁니다. 은행에 간 김에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커피를 사다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문장 한번 보실까요? 너 은행에 간다. 어떻게 말하죠? 你去银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사라. 买杯咖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순비에는 어디에 넣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장의 수로 바로 买 앞에 순비엔 买咖啡 买杯咖啡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라는 거죠. 그래서 回来 읽어보겠습니다. 你去银行顺便买杯咖啡回来 한 번 더. 你去银行顺便买杯咖啡回来 좋습니다. 가끔 우리 학생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마이 뒤에 저 양사 빼이를 안 쓰면 안 되느냐? 저 빼이를 넣었을 때 그 느낌은 어떻느냐?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 빼이의 느낌은 어떠냐면요. 마이 빼이 카페 이러니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뭘 유추할 수 있죠? 저 커피는 바로 뭐다? 이렇게 내려놓은 바로 커피 한 잔을 얘기한다. 혹은 뭐 각각의 한 잔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를 위한 한 잔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빼이를 빼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 카페 이렇게 하시면요. 무슨 커피 잔도 될 수가 있는 거고 혹은 뭐 잔 커피도 될 수가 있는 거고 혹은 무슨 커피 원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커피가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양사를 넣어가지고 뭘 만들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바로 순비엔의 위치는 어디다? 본문에서 두 번째 문장 수로 앞에 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여기를 지나는 길에 너 좀 보러 왔어. 자, 역시 뭐뭐 하는 김에입니다. 우리말의 문장 보시면요. 나는 주요하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나는 길에 너네 집이 있거나 아니면 너의 뭐 사무실이 있거나 해서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를 좀 보러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지난다. 지나다. 중국말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路过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我路过 어디요? 这里. 그래서 我路过这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를 좀 보러 왔어. 우리말은 너를 좀 보러 왔어 이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는 게 먼저입니까? 보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먼저 와야겠죠. 와야지만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칸칸 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来看看你 어떻게 해요? 顺便来看看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路过这里顺便来看看你 한 번 더. 我路过这里顺便来看看你 좋습니다. 학생들 간혹 저한테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보러 왔어라고 바로 과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왜 중국말은 과거 형태 바로 이 러를 넣지 않느냐? 왜 넣지 않을까요? 이 문장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전화해가지고 我路过这里顺便来看看你可以吗?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 지나는 길에 너 좀 보러 가도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아직 보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我路过这里顺便来看看你 이런 뭡니까? 너를 마주 보면서 여기 이미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중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칸칸이라는 동사 중첩이 있는데 그래서 번역 어떻게 하죠? 한번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봤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칸칸러 맞습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겠죠? 그렇죠. 바로 칸러 칸 이렇게 한다. 역시 동사 중첩에서의 러의 위치는 어디다? 중첩 그 사이에 온다. 그래서 칸러 칸 이렇게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방구에 간 김에 나한테 연필을 사줘. 자, 이번에는 번역상의 오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뭐라 했습니까? 순비에는 주요하게 A를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뭘 한다? B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문장도 보시면요. 문방구에 간 김에 나한테 연필을 사줘.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요하게 하는 것은 문방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간 김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한테 연필을 사달라. 그래서 순비에 마이첸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방구에 갔으니까 당연히 연필을 사겠죠. 이럴 때는 바로 순비엔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어디 간 김에 문방구에 들려서 나한테 연필을 사줘.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비엔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순비엔 취 원주店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순비엔 취 원주店给我买铅笔 한 번 더. 순비엔 취 원주店给我买铅笔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顺便去文具店给我买铅笔를 해놓고 나서 우리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방구에 간 김에 나한테 연필을 사줘. 이 번역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문방구에 가서 나한테 연필을 사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전제가 있는 겁니다. 너 시내 간 김에 문방구에 가서 나한테 연필을 사줘. 이런 형태. 바로 그 어떤 그 주어가 어떻게 하는 그 주요하게 하는 그 전제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 느낌은 바로 여유가 있으면 거기 문방구에 가서 연필 좀 사달라. 이런 느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갈 때 음식을 좀 샀어. 자, 그는 집에 돌아갈 때 음식을 좀 샀어. 이번에는 번역상의 느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타 집에 돌아갈 때 回家时 음식을 좀 샀다. 샀다, 마이. 근데 샀어 이러니까 买了.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어떤 음식? 약간의 음식. 그래서 点了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回家时买了点菜 한 번 더. 他回家时买了点菜 좋습니다. 주어는 뭡니까? 타입니다. 수로는요? 마이죠. 목적어는 뭡니까?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回家时는 뭐죠? 回家时는 바로 시간 상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R 같은 경우는 차이에 대한 한정어가 되겠죠.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가 집에 돌아갈 때 뭘 했다는 겁니까? 차에 바로 음식을 샀다는 겁니다. 주요하게 그는 음식을 샀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순비엔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느낌, 이 우리말의 느낌은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他回家时顺便买了点菜 한 번 더. 他回家时顺便买了点菜 좋습니다. 이것의 느낌은 바로 뭡니까? 그는 주요하게 뭘 하는 겁니까?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뭐 길거리에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음식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들려서 음식을 샀다는 겁니다. 이 문장의 주요한 느낌은 그는 집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길거리에서 뭘 팔고 있거나 가는 길에 뭐 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잠깐 들려서 음식을 샀다는 거예요. 느낌이 다른 겁니다. 우리말의 저 느낌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내일 일찍 오세요. 자, 이번에는
고정격식의 형태, 뭐 덧붙여 말하자면 말이 나온 김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결국은 전제가 다 있다는 거. 막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 말을 한참 꺼냈으니까는 당연히 말이 나온 김에 顺便说一句 이런 형태의 문장, 바로 顺便说一句, 말이 나온 김에 내일 일찍 오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明天早点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顺便说一句明天早点来 한 번 더. 顺便说一句明天早点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顺便说一句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시면 되세요. 앞에 어떤 전제로 한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말 나온 김에 좀 더 해보자. 그러면서 더 꺼낸 말이 明天早点来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내친 김에 월급건도 꺼내겠습니다. 자, 내친 김에 월급건도 꺼내겠습니다. 바로 뭡니까? 고정격식인데 내친 김에 뭘 언급하다. 언급하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提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顺便提到 바로 어떤 전제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내친 김에 이것도 꺼내겠다. 이런 식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꺼내겠다. 바로 뭡니까? 顺便提到 월급의 건, 월급건. 그래서 工资的事情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顺便提到工资的事情 한 번 더. 顺便提到工资的事情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顺便提到顺便说一句 이런 것들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 은행에 가는 김에 커피 좀 사와.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去银行顺便买杯咖啡回来. 한 번 더. 你去银行顺便买杯咖啡回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여기를 지나는 길에 너 좀 보러 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路过这里顺便来看看你. 한 번 더. 我路过这里顺便来看看你.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문방구에 가서 나한테 연필을 사줘.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顺便去文具店给我买铅笔. 한 번 더. 顺便去文具店给我买铅笔.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갈 때 음식을 좀 샀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回家时顺便买了点菜. 한 번 더. 他回家时顺便买了点菜.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내일 일찍 오세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顺便说一句明天早点来. 한 번 더. 顺便说一句明天早点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친 김에 월급건도 꺼내겠습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顺便提到工资的事情. 한 번 더. 顺便提到工资的事情. 좋습니다. 이렇게 부사 顺便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